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시작합니다. 인천 학원 강사발 감염이 수도권 곳곳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부천에서는 동전 노래방에서 감염된 돌잔치 사진사와 접촉한 아기와 부모 등 가족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인천시는 동전 노래방에 대해서 2주간 집합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첫 소식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부천시의 한 뷔페입니다. 지난 10일 이곳에서 돌잔치를 했던 1살배기 아이와 부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돌잔치 사진을 찍었던 50살 A씨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빠만들만 거의 접촉이 있고 나머지 사람은 접촉이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쓱 지나가는 정도. 아들과 함께 인천의 코인 노래방에 갔다가 확진된 택시기사 A씨는 주말엔 사진사로 일했는데 지난 9일과 17일에도 이곳에서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돌잔치 하객 등 A씨가 이 건물에서 접촉한 인물들이 최소 100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검체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A씨는 또 16일에는 경기도 일산에 있는 뷔페에서도 돌잔치 사진을 찍었습니다. 돌잔치 가족 등 70명이 자가격리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 하남에서는 A씨가 갔던 코인 노래방을 다녀온 인항고 3학년 학생의 40대 아버지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학원 강사로부터 시작해 수강생, 택시기사로 이어지는 4차 감염 사례가 인천에서 경기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지역의 모든 코인 노래방에 2주 동안 집합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사실상의 영업정지 명령인데 일반 노래방은 19세 미만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이처럼 집합금지 명령과 같은 강력한 조치가 내려지고 있는 건 노래방과 주점 등 밀폐된 다중 이용시설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되면서 이런 시설에 대한 방역 준비에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어서 임주영 기자입니다. 간호사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삼성 서울병원. 병원 내에선 확진자가 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확진 간호사와 접촉했던 경기도 안양시 30대 남성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을 포함한 일행 6명은 지난 9일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주점 2곳, 노래방 등을 다녀갔습니다. 수도권의 유흥시설을 중심으로 환자를 발견하면서 전파 고리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우리 지역사회에 코로나19의 조용한 전파가 계속 있어 왔으며 공간이 작고 밀폐된 노래방과 주점은 침방울 전파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은 학원이나 유흥시설, 노래방 모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최소 1m 이상 거리를 두라. 큰 소리로 대화하거나 소리 지르기 등 침방울이 튀는 행위를 자제하라고 돼 있습니다. 또 마이크를 따로 사용하라고 돼 있지만 노래방에선 지키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인천시처럼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지 않는 이상 할 수 있는 건 단속과 행정지도뿐입니다. 준비 안 된 영역들이 그냥 오픈을 해버린 상황이 되니까 상황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환자가 계속 발생한다 그러면 네. 방법은 시민들한테 가지 말라고 하든지 아니면 문을 닫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방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특히 등교가 시작되면서 노래방과 PC방, 주점 등을 매개로 학교까지 감염이 확산되는 상황이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학생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PC방과 노래방, 주점 등 다중 이용시설의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취약시설의 방역수칙을 강화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이처럼 노래방, 주점 등 밀폐된 공간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지면서 서울시와 경찰이 이번 주 단란주점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 방역수칙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오대성 기자가 단속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단란주점들이 모여있는 서울 신사역 부근. 합동 단속반이 한 단란주점에 들어갑니다. 점검하러 왔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좀 살펴볼게요.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부의 작성과 관리, 이용자 간 1, 2m 간격 유지, 소독과 환기 등 8대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우리 손님들 출입할 때 체온계로. 체온계 여기 있습니다.
수칙을 지키고 있어 계속 영업할 수 있습니다. 다른 단란주점. 이건 이제 선생님이 마스크를 안 쓰고 있네요. 소독 대장 및 출입자 명단도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시간부로 저희 영업장에 대해서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안 돼요. 지금 우리 한 달 내내 장사를 못했다고. 그리고 손님이 아니고요. 업주들은 현실적인 어려움과 형평성 문제를 토로합니다. 하고 있어야 하도 테이블이 우리 달라주려면 아주 영세고 생기형이란 말이에요. 그 일만 없어야 가면은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식당에서 밥 먹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항의에도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탓에 당분간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단란주점은 술과 안주를 먹을 수 있고 노래기기가 설치된 곳으로 코로나19 감염 취약 장소 중 하나입니다. 서울시는 단란주점 2,500여 곳에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운영하도록 하는 집합 제한 명령을 내렸는데 수칙을 위반해 단속에 걸리면 집합 금지 명령으로 강화됩니다. 19일과 20일 단속을 예고한 뒤 1,000곳 정도를 점검했는데 수칙 준수 690여 곳, 휴업 380곳이었고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진 곳은 4곳뿐이었습니다. 방문자 명부 작성에 철저히 협조를 구해가지고 핸드폰 번호라든지 그런 걸 철저하게 지켜서 나중에 역학조사 시에도 충분히 저희가 많은 애로사항이 없게끔. 생계 유지와 함께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선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영업이 필요한 때입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이 확진이 되면서 학교는 문을 닫고 학생들은 귀가 조치됐습니다. 코로나19가 계속되는 한 학교에서 이런 일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방역당국은 학업과 방역은 함께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양민철 기자입니다. 등교 수업 이틀 만에 교문이 다시 굳게 닫혔습니다. 이 학교 3학년 학생 한 명이 기숙사 입소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 이 학생과 같이 입소한 고3 학생 10여 명은 기숙사에 격리됐고 나머지 90여 명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전혀 못 느꼈다고 하고 다시 한번 검사를 받고 싶다는 그런 말까지 하니까. 고3 학생 2명이 그제 등교 직전 확진 판정을 받은 인천 지역 66개 고등학교에선 일단 오늘까지 원격 수업이 진행됩니다. 관내 확진자 발생으로 등교가 중지됐던 경기도 안성의 9개 학교는 정상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등교 수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방역당국은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고3의 개학은 방역과 함께 학업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현재의 대응 체계로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한다고. 고3 첫 등교에서 출석률은 95%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방역수칙이 적용되면서 등교를 못한 학생도 속출했습니다. 자가격리자로 분류됐거나 등교 전 자가진단에서 이상 발견, 등교 후 의심 증상이 나온 경우 등 모두 3천여 명 수준입니다. 전국의 고3 학생 1,200여 명이 진단검사를 받았는데 확진자는 대구 기숙학교 1명만 나왔습니다. 확진 학생이 다녀간 인천의 체육시설 이용자 115명도 모두 음성이었습니다. 등교 연기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교육당국은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다중이용 시설 이용을 자제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며 학생들의 다중이용 시설 이용 자제를 적극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는 또 초등학교에서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함께 운영할 경우 돌봄과 긴급 돌봄을 모두 운영해 돌봄 공백을 없애겠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직원 성추행 사건으로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사퇴 29일 만에 비공개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경찰은 오 전 시장을 상대로 성추행 혐의는 물론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희지 기자, 오거돈 전 시장이 경찰에 출석했다고요?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오늘 부산경찰청에 출석했습니다. 오 전 시장은 오늘 오전 8시쯤 관계자와 함께 경찰청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와 승강기를 타고 조사실로 올라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 전 시장의 경찰 출석은 직원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며 사퇴 기자회견을 한 지 29일 만입니다. 오 전 시장은 시장직에서 물러난 뒤 성추행 사건과 관련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한 달 가까이 종적을 감추고 침묵해 비난 여론이 일었습니다. 오늘 소환에 앞서 부산 시민에게 별도의 입장 표명을 해달란 요청도 거부했습니다.
경찰은 오전 시장 소환에 대비해 피해자 진술과 참고인 조사, 압수수색 등을 토대로 혐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성추행 사건을 수습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오전 시장 재직 당시 정무라인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오전 시장을 상대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와 함께 사퇴 과정에서 불거진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KBS 뉴스 최유지입니다. 코로나19 책임론을 둘러싼 미중 간의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중국은 미국이 제재할 경우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홍콩의 국가보안법을 중국이 직접 만들기로 하면서 홍콩 민주화 진영의 반발은 물론 미국과의 충돌이 예상됩니다. 베이징 최영은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코로나19의 발원은 과학의 문제다. 자국의 책임을 덮으려고 중국에 떠넘기는 건 무책임한 만큼 어떠한 보상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을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미국의 비난을 일축했습니다. 미국 의회가 중국의 코로나19 책임을 묻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에는 반격을 예고했습니다. 我们对这些议案坚决反对，将根据议案审议的情况予以坚定的回应和反制。 장혜수의 대변인은 오히려 세계 여러 곳에서 코로나19 발생 시점이 앞당겨지고 있다는 보도에 주목한다며 우한 발언서를 우회적으로 부인했습니다. 미국과 서로 협력하길 바라지만 계속 중국을 억누른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도 경고했습니다. 中国不惹事，但也不怕事，将坚定不移捍卫自身主权、安全和发展利益。 중국은 미중 갈등의 또 다른 뇌관이 될 수 있는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도 공식화했습니다. 지난해 송환법 반대 시위를 겪은 중국 중앙정부가 일국양제 원칙에도 홍콩 입법회 대신 국가보안법을 만드는 초광수를 두겠다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 강력한 대처를 경고했습니다. I don't know what it is because nobody knows yet. If it happens, we'll address that issue very strongly. 미중 갈등이 전면적인 대결 국면으로 치닫는 가운데 오늘 개막하는 전인대에서 중국은 미국과의 기술 패권 다툼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첨단 기술의 지원책을 포함해 대규모 경기 부양 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최영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회원국 간 비무장 공중 정찰을 허용하는 항공 자유화 조약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이 조약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지난해 중거리 핵전력 조약에 이어서 미국의 군축 조약 탈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지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017년 8월 워싱턴 DC 지역에 러시아 정찰기 한 대가 등장했습니다. 비무장 상태로 국방부, 의사당 등 주요 기관 상공을 저공 비행했습니다. 항공 자유화 조약에 따른 합법적 비행이었습니다. 항공 자유화 조약은 1992년 미국, 러시아, 독일 등 34개국이 체결해 2002년 발효된 다자 조약입니다. 상대국 군사 정보에 대한 오판을 막기 위해 회원국 간 비무장 공중 정찰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 항공 자유화 조약에서 탈퇴할 뜻을 회원국들에게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자국 영공에서 미군의 정찰 비행을 제한하는 등 조약을 여러 차례 위반했다는 겁니다. Russia flagrantly and continuously violates its obligations under open skies and implements the treaty in ways that contribute to military threats against the United States and our allies and partners.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공식 탈퇴는 6개월 뒤라고 전제하면서 러시아가 조약을 준수한다면 탈퇴를 재고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에서 탈퇴한 논리와 유사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사거리 500에서 5,500km인 중단거리 탄도 순항미사일의 생산과 실험, 배치를 전면 금지하는 INF에서 탈퇴했을 당시에도 러시아가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조약을 탈퇴하고 러시아와 새 조약 체결 가능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중국도 끌어들였습니다. We're probably going to make a deal with Russia on arms treaty, and China will be maybe included in that. We'll see what happens. 현재 중국은 중거리 핵전력 조약은 물론 항공 자유화 조약에도 가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군비 통제 조약에 잇따른 탈퇴 이면에는 중국 견제를 위한 포석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버지니아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홍콩을 둘러싼 미중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코스피가 하루 만에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코스닥은 개인 사자에 힘입어 소폭 오름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5.85포인트 하락한 1992.46에 코스닥은 0.19포인트 오른 716.21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신규 실업자 수의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미중 간 갈등 확대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며 주요 지수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거래량이 많지 않은 가운데 외국인이 순매도에 나서며 약보합 중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1% 넘게 하락 중이고 제주항공은 유상증자 결정 소식이 전해지며 3%대 약세입니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대규모 위탁 생산 계약 체결 소식에 2% 넘게 오르고 있고 한지는 부지 매각 결정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 기대감에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234원 7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전자상거래, 클라우드 오피스, 온라인 교육 등 디지털 경제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이런 디지털 경제가 중국의 경제 발전을 더욱 가속화할 전망입니다. 베이징의 한 씨는 코로나 발생 기간에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房子中介没有办法去领人来带看了，小区都是要查那个出入证的，然后就租不出去，还要还房贷，我们的心情也很压抑。 하지만 가상현실 VR 촬영으로 집안을 구석구석 보여주는 플랫폼에 가입하자 금방 세입자가 구해졌습니다. 은행에는 사이버 직원이 등장했습니다. 금융상품 가입에 대해 질문하자 차분하고 상세하게 대답해줍니다. 중국 제조업의 메카로 불리는 저장성 이우시는 디지털 경제의 모범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코로나 발생 기간이었던 지난 1월과 2월 두 달간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의 매출액이 57억 7,900만 위안을 기록했습니다. 중국 정보통신연구원 발표를 보면 지난해 206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낸 산업인터넷 분야는 올해 이보다 49만 개 더 늘어난 25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일본의 많은 대학들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문제도 적지 않습니다. 얼마 전 처음 온라인 수업을 시작한 도카이 대학 도미타 교수. 학생들에게 데센 기술을 가르치고자 손을 비추는 카메라까지 준비했습니다. 수업을 듣고 있던 니시카와 씨인데요. 중요한 부분에서 화면이 갑자기 멈췄지만 질문할 타이밍을 놓쳐 수업이 그대로 진행됩니다. 映像がちょっと止まったりとか結構長い時間止まってるけど先生は止まってることに気づいてないで進めちゃって 한편 교원들 부담도 늘고 있습니다. 시간 강사인 케인 씨는 지난 3월 근무하는 세계 대학이 온라인 수업을 결정하자 본인이 가르치는 학생 870명을 상대로 미리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개인용 컴퓨터가 없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していると多分使えないだろうなとか兄弟が複数人いたりする子もいるので多分パソコン取り合いになっちゃってる 그래서 스마트폰으로도 영상을 볼 수 있는 유튜브를 활용해 강의 영상을 올리고 있지만 일부 학생은 이용 방법을 몰라 일일이 대응해야 합니다. 이처럼 온라인 수업이 되면서 대응해야 할 일이 더 생겨 결국 수면 시간과 개인 연구 시간을 줄이고 있습니다. 미국 3개 주에 걸쳐 거주하는 나바오족은 요즘 코로나19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Out of nowhere, it came about and just whipped through us. 주민들은 코로나19에 감염돼도 병원에 가길 꺼립니다. 입원한 후에 숨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나바오족의 1인당 감염률은 뉴욕주를 넘어섭니다. 17만 5천 명 인구에 확진자가 4천 명에 달합니다. 나바오족 지역 사회에는 병원이 별로 없고 물도 부족해 문제가 심각합니다. 30-40% of our citizens here on the Navajo Nation don't have the luxury of turning on a faucet.
마트가 많지 않아서 주민들이 거의 한 곳에 몰려 쇼핑을 해야 해서 사회적 거리 유지도 어렵습니다. 게다가 인디언들은 대가족으로 살기 때문에 한 명이 감염되면 가족 내 확산이 빠릅니다. 코로나19로 카지노와 관광 등 주요 수입원이 막힌 상태여서 주민들은 지금 생계를 이어가기도 어렵습니다. 프랑스 남부 지중해 지역에 위치한 세계적인 향수 제조의 고장 그라스. 지금은 한창 5월의 장미를 수확하는 시기인데요.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 속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의 안전 수칙을 지키며 장미꽃을 따고 있습니다. 5월의 장미는 특히 싱싱하고 향이 좋아 고가의 이른바 명품 향수 제조에 주로 사용됩니다. 원래 5월에 그라스 향료 생산 업계는 수확 일손 부족으로 애를 먹기도 했으나 올해는 정반대입니다. Des centaines de demandes parce que effectivement il y a énormément de gens qui sont soit en chômage partiel, soit qui ont carrément pas eu leur contrat. 일손 부족 문제도 없고 꽃도 탐스럽게 피어 코로나19 속에도 그라스의 올해 장미 수확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어린이들이 즐겨 타는 킥보드 안전사고가 최근 5년 새 4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특히 70%는 머리나 얼굴 부분을 다쳐 주의가 요구됩니다. 김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안, 차 한 대가 들어섭니다. 킥보드를 타고 있던 한 아이를 지나쳤는데 아이고. 좌회전을 하다 킥보드를 타고 나타난 다른 아이와 부딪히고 맙니다. 큰 사고가 날 뻔했는데요. 진짜 운전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되고요. 애들 키우시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파트 단지뿐만이 아닙니다. 평일 낮 공원 곳곳에 발로 미는 수동 킥보드를 타는 어린이들이 보입니다. 대부분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한 손을 놓고 타거나 친구들과 속도 경쟁도 즐깁니다. 잠시 한눈을 팔면 자전거가 중간에 끼어들고 집중력을 잃으면서 앞으로 넘어집니다. 속도감 내기에는 사실 자전거보다는 킥보드가 훨씬 빠르죠. 거의 부딪힌다고 봐야죠. 근데 아이들은 바퀴 굴러가는 것도 재밌고 속도감도 재밌고. 소비자원 조사 결과 어린이 킥보드 안전사고는 최근 5년간 5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4살부터 6살까지 유아기에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사고가 대부분인데 다치면 머리나 얼굴을 다치는 경우가 70%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자동차나 오토바이가 없는 곳에서 타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양손으로 잡고 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사용 전에는 안전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바닥이 평평한 곳인지 혹시 웅덩이가 있지 않은지. 이와 별도로 전동 킥보드의 경우 법 개정으로 이르면 연말부터 자전거 도로를 통행할 수 있게 돼 보행자 사고 등에 대한 주의가 더 필요하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외곽의 하남, 교산 3기 신도시와 과천지구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서울 도심 접근 시간을 30분대로 단축한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영덕 기자입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에서 이어지는 가칭 하남시청역 공사 현장입니다. 오후 시간 서울 방향으로 향하는 버스와 승용차가 뒤엉켜 있습니다. 이곳에서 서울 강남역까지 직선 거리는 20km가 채 되지 않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1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주변에 신도시가 잇따라 들어서면서 교통 사정이 악화됐는데 출퇴근 시간에는 더 심각합니다. 여기서 버스를 타가지고 이제 강동역을 가서 거기서 제가 빨리 타야 되는데 맨날 놓치고 그래서.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외곽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하남과 과천지구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하남시청역을 시작으로 송파 하남 간 도시철도가 2028년까지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또 BRT 구간을 증설하고 곳곳에 환승시설을 대거 확충합니다. 과천에는 GTX 환승 역사가 지어지고 위례 과천선 철도 구간이 정부 과천청사역까지 연장될 계획입니다. 또 사당역과 안양을 연결하는 BRT도 증설됩니다.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 강남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송파 쪽에 한 20분 정도면 도달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인천 계양, 부천 대장,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등 나머지 4개 신도시에 대한 교통 대책도 연말까지 확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일본 정부가 코로나19로 도쿄올림픽을 풍자한 디자인에 대해 법적 대응까지 경고하며 삭제시켰습니다. 한편 IOC 위원장은 내년에도 올림픽을 열지 못하면 취소된 걸로 본다고 말했는데요. 이 소식은 도쿄 황현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도쿄올림픽 로고 주변에 T자형 돌기가 튀어나와 있습니다. 일본 주재 특파원 협회가 지난달 소식지 표지에 쓴 디자인입니다. 올림픽 연기 결정에 코로나19가 미친 영향을 풍자한 겁니다. 하지만 이 로고는 홈페이지에서 갑자기 자취를 감췄고 편집 책임자도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저작권 침해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크게 반발했기 때문입니다. Express our sincere regret to anyone who may have offended and on all sides of this issue. 한숨을 돌린 듯 했지만 이번엔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장이 돌출 발언을 했습니다.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내년에도 올림픽을 예정대로 열지 못하면 취소될 걸로 본다면서 아베 총리도 내년이 최후의 옵션이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불투명한 상황에 선수들을 방치할 수 없고 조직위도 최대 5,000명에 달하는 직원을 계속 고용하기 힘들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 같은 발언에 조직위 측은 인식을 공유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도쿄올림픽은 내년 7월로 1년 연기된 상태. 일본 내에선 사상 최초의 무관중 올림픽도 언급되지만 백신 없는 대회는 결국 힘들 거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오늘 서쪽 지방은 다소 더운 반면에 동해안은 선선하겠습니다. 한낮에 서울과 광주가 25도, 대전이 26도 등 서쪽은 초여름의 기준인 25도 안팎까지 오르겠지만 동해가 16도, 포항이 18도 등 동해안은 20도 아래 머물겠습니다. 그 이유는 동풍이 불면서 상대적으로 차고 습기가 많은 바닷바람이 동해안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지역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에는 벼락과 함께 천둥, 번개도 치겠습니다. 그 사이 예상 강우량은 5에서 10mm 정도로 많지 않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비가 일찍 그치면서 전국이 맑겠는데요. 일요일인 모레는 중부지방과 전북에 또 한 차례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강원 산지와 남부 내륙 지역은 안개가 꼈습니다. 오늘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는 구름만 많겠고 그 밖의 지방은 맑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잠시 뒤 11시에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